6, 7억대 아파트가 서울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7억 미만 아파트, 바로 여기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7억 미만 아파트 시작합니다. 이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7억 미만 아파트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보도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테지만 6, 7억대 아파트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하고 찾아본 결과 의외로 7억 미만 아파트가 많이 있었어요. 뭐 6, 7억대뿐만 아니고 뭐 5억대, 4억대, 뭐 심지어 3억대도 있는 걸로. 그러니까 뭐 30평 전후죠. 평수로 봤을 때 이제 30평 전후, 뭐 25평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이제 아파트의 기준이,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아파트, 상상하는 아파트가 이제 세대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학교가 갖춰져 있고 대중교통이 갖춰져 있는 그런 조건을 찾다 보니까 7억대, 이제 7억 미만 아파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대수가 적은 이런 뭐 나홀로 아파트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두 동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도 7억 미만 아파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봤을 때는 서울에만 100곳이 넘는 곳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위치가 좋고 세대수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아파트들을 저 이씨 마음대로 좀 9군데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7억 미만 아파트 9개,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 청암 두산 위브 센티움. 이런 두산 위브가 붙지만 센티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멋있는 영어를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면은 주상복합이거나 단독 아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그런데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를 하고 2호선 신림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84세대, 이제 한 동짜리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죠, 세대수로. 그리고 준공 16년 차. 여기는 이제 평수가 107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07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는 7억 5,700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108로 가면 7억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올랐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현지 부동산에 올라온 물건으로 해서는 7억대이거나 뭐 8억, 9억 이렇게 넘어가진 않고요. 7억에서 조금 넘어가거나 그거보다 이제 아래 매물들이 있는 걸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넓은 평수가 강점이고, 아무래도 이제 신림역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이 대중교통의 근접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2번입니다. 삼성 파크빌. 여기는 이제 중구 을지로 5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에서 이제 가깝습니다. 한 1km 내외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아쉽지만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43세대. 그리고 준공 15년 차. 여기는 뭐 을지로 5가에 아예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쪽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요 도심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뛰어나다. 뭐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정도로, 이쪽 이제 을지로 쪽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아파트다. 기호 3번입니다. 여기는 청구 아파트. 청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청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쌍문역을 적어놨지만 제가 이렇게 거리를 적어놨는데 약 2km로 그냥 걸어 다니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기 마을버스나 뭐 버스, 그냥 일반 버스를 이용을 해서 경유를 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좀 세대수가 얼추 어느 정도 되는 978세대, 그리고 이제 준공은 27년 차. 대단지의 강점이 있는 거고, 그렇다 되기도 대단지다 보니까 주변에 학교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다. 요게 좀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 기호 4번 청솔 우성 아파트입니다.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1km 정도, 좀 걷기는 멀고 버스 타기는 좀 가까운 그런 거리죠. 예, 그런 거리에 이제 118세대가
있고 준공 21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의 목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 뭐 8차, 8단지 뭐 이런 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목동이라고 볼 수 있는 언럭키 목동이죠. 예, 거의 목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목동의 학군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고 이제 학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강성원입니다. 한강성원이라고 치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자양동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강성원 아파트고요.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에 이제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200m, 300m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가까운 위치를 가지고 있고 140세대 그리고 준공 24년 차 이제 뭐 뚝섬 유원지 역 자체가 이제 뚝섬 유원지 안에 있기 때문에 뚝섬 유원지에 이제 초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요즘에는 파크 세권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그런 이제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도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좀 특징으로 적어봤고 이렇게 뚝섬 유원지도 가깝고 한강도 가깝지만 어 리버뷰는 아닙니다. 요게 좀 단점일 수 있고 요쪽 이제 앞쪽으로 여기에서 이 아파트에서 대로 쪽으로 자양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발의 수혜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6번 삼성타운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 아파트가 꽤 많이 있고 요번 제 목록에도 삼성 들어간 아파트들이 좀 되는데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는 6호선 역촌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357세대 그리고 준공 24년 차 재개발 이슈가 있는데요. 역촌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좀 설정돼 있는 부분이 좀 근접해 있습니다. 역촌동은 좀 이제 역촌역에 가깝지만 역촌 그 역 자체가 이런 증미라든지 이런 외부 순환 성격의 약간 철도기 때문에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는 3호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기호 7번 월드컵 현대. 요게 참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는데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6호선 그 경의중앙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254세대 준공 23년 차. 예, 여기 북가좌동이다 보니까 합정, 홍대, 연남 이런 곳에 이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월드컵 공원에 거의 이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 특수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를 보신다거나 할 때 굉장히 좋겠죠. 예, 그런 이제 월드컵 현대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여덟 번째 쌍문 현대 2차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은 굉장히 멉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은 이제 버스 타고 한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192세대 준공 28년 차 그리고 요게 이제 좀 특징일 수 있는데 개천뷰 예, 개천을 바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을 끼고 있는 공원이 바로 아파트 공원처럼 이렇게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많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학부형님들이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런 위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생활 규모나 이런 수준들이 어느 정도 뭐 차별받거나 이런 거 없이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게 학부형님들이 그래도 좀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넣어봤고요. 자, 제가 요거 8번으로 해놨는데 요게 9번입니다. 기호 9번 삼성 아파트. 요거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했을 때 나온 아파트고요. 그 옆에 롯데캐슬이었으면 좋겠지만 그쪽 롯데캐슬은 평창동 롯데캐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바로 옆에 있는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삼성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꽤 멉니다.
꽤 멀고 176세대 아담한 규모의 아파트고 준공 23년 차. 도심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워서 버스로 한 20분대, 30분대면 을지로나 이제 종로 쪽에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있고 차량 이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가서 제가 동영상이나 사진도 좀 찍어 왔지만 북악 터널 바로 앞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런 국민대나 대학교 박물관이 또 그 앞에 바로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좀 좋다는 거. 그리고 평창동 산다고 자랑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평창동에도 이제는 마지막일지 모르는 7억대 아파트가 있다는 게 조금 이게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하나 넣었고요. 이쪽을 방문해서 그쪽 인근의 부동산하고도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요 삼성 아파트의 약점이 이제 좀 복도식인 거 요런 거를 이제 꼽아 주셨는데 인근에 걸어서 한 3,400m 거리 정도에 일성 아파트라고 두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격이 아직 6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복도식도 아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굉장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창동을 좀 눈여겨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요 삼성 아파트하고 이제 일성 아파트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삼성 아파트를 그래도 꼽는 건 삼성 아파트는 이 북악 터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 북악산을 바로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틴 뷰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삼성 아파트를 넣고 이제 일성 아파트는 제가 따로 넣진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뭐 번호를 매겼다고 이제 순이나 뭐 이런 가격순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데들도 있다. 그래서 역세권 위주 그리고 좀 이 생활 환경이 좋고 아니면 접근성이 좋고 이렇게 장점을 말하기 좋은 것들을 제가 9가지를 꼽은 거고요. 각자 상황에 따라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쁘다고 제가 단점으로 꼽았던 것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오늘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서울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7억대 아파트, 7억 미만 아파트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